오늘 해야죠. 보면 민주당 심각합니다. 오늘 상황이. 난장판이에요. 일단은 그 전직 국회의장 3분, 김원기, 김부겸. 임채정, 그 다음에 문희상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비대위로 가자 이런 톤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하게 얘기한 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총리는 톤은 좀 낮췄어요.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하간 지금 선거가 49일 남았는데 당대표 나가고 비대위 하자고 하는 얘기는 특히 원로들이 선거를 많이 치러온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세판 짜자는 거 아니에요? 세판 짜자. 이게 그 민주당이 입틀막 공천을 안 한다는 반증입니다. 또 하나 너무 아름답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당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기득권 구조가 있다. 77.77%로 당대표가 됐지만은 또 대선 후보 한 번에 50%가 넘어서 한 번에 그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 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소수 아니 극소수란 말이죠.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가 2024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사실상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시기서부터 보자면은 2004년에 2004년이죠. 창당을 했습니다. 정확히 20년이죠. 20년 됐어요. 친문 친노가 20년 동안 이 당의 당권과 대권을 쥐었습니다. 매번 공천 때마다 결국 주도권을 행사했던 그런 세력은 친문 친노였어요. 그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재명 이전에는 다 친문 친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후보가 되고 그랬었단 말이죠.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잠깐 김한길 안철수의 시대가 있긴 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었죠 중간에. 아, 한번. 1년 네. 갔나요? 네. 결국에는 친문 친노가 장악을 했습니다. 저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노무현 이름 또 문재인 이름 네. 뒤에서 그 세력을 행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삼선을 단수 공천 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총선은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이 지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자기 공천권을 어떻게든 자기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대표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이 혼란 상황은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충돌로 충돌이다. 봐야 하지 않겠는가. 전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혼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나가야 된다. 어차피 40일 남겨놓고 이런 파행도 없다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저는 2000년에 한나라당 공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2000년 와 24년 회창형 이회창형 회창이 형이 합니다. 당시에 네. 그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97년에 대통령 후보로 밀어준 사람이 바로 김윤환 씨라고 김윤환 씨. 그 형님 대단한 분이지.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조선일보 네. 편집국장 출신의 정말 대단한 정치가였는데 김윤환, 뭐 신상우 그리고 이수성 등등 정말 영남의 그 엄청난 중진들 방귀 깨나 끼셨던 그 어른들을 모조리 다 낙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빡쳐가지고 당을 만듭니다. 민국당이라고 민주국민당. 그 영남 지역주의를 막 그렇게 막 부추겼어요. 그 양반이. 그 저 김광일 씨라고 그 양반 원래 공천 받았는데 그 저기 영남 중지들이 다 이렇게 낙천되니까 빡쳐가지고 자기도 공천 받은 거 반납하겠다고 해놓고 민국당을 만들었고 민국당 그 저기 그 선거 책임자로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 다 같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야. 영도다리. 어떻게 됐느냐? 영남에서 한 석도 못 건졌어요. 춘천의 한승수 그리고 비례대표 강숙자 2명만 되고 나머지 다 낙선을 했습니다. 요지인즉슨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차려 나가봐야 결국은 이게 지나가고 그 사람들은 잘 될 리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2000년 총선을 계기로 그 이전까지 이회창은 그냥 바지 총재였어요. 김윤환 등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지위를 받는 바지 총재였는데 2000년 총선에서 결국 그 자기를 그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영남 중진들을 싹 몰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뭐 오세훈이니 나경원이니 원희룡이니 이런 신참들을 또 대거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한나라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지금 20년 동안 친노 친문 정치의 물갈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공천 쇄신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기존에 그 방기시던 분들이 지금 저항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장수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그렇게 공천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천 결과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대세를 흔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가 민주당 공천에 우려스럽게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이나 결정을 못해요. 질질 끌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조기에 단기에. 네, 임종석 비서실장 문제가 지금 4주째 계속 민주당 공천에 맞아요. 갈등과 분란의 발화점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결정을 못해요, 뭔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성파 갑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거절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김용민 평론가님은 2000년도에 한나라당 공천을 비유하셨지만 당시에 이회창 총재가 친 사람들은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대선 후보일 때도 도와줬고 당의 총재로 자리 잡는데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 측근들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은 나를 반대한 사람들, 비명계들, 그다음에 친문 세력을 치는 것으로 좀 지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듯이 그런 사람들 치고 개혁공천의 명분으로 원희룡, 오세훈 막 이런 사람, 나경원, 조윤선 이런 신진 세력들, 국민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네라는 사람들을 공천 줬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그런 모습 보여요?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성남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도와줬던 특보들, 측근들을 공천 주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고, 어떻게 박용진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위 10%. 의원 하위 10%에 들어가요. 그건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엔 무능력하지만 욕심만 많은 내 사람을 공천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비유하자면 2016년에 새누리당 공천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자기 사람 심으려고 현재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여론에서 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을 억지로 쳐내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서 공천 파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은 없지만 지역이 분열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억지로 심어놓는 후보랑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나 제3신당 합류하는 민주당 성향의 후보 2명, 국민의힘 후보 1명. 이러면 민주당 선거 못 이겨요. 네.